네, 메가캡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발표됐습니다. 총 38만 4,122대를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3.5% 줄었는데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지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거의 근접했고 1분기 실적보다는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 속에 2분기 실적 전망에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도 살펴보자면 생산량은 41만 244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인도량보다 좀 많아지면서 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이 향후의 현금 흐름이나 차량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사업인 에너지 저장 부분에서는 9.6기가와트시를 납품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1분기보다는 다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중국 시장입니다. 6월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0.8% 증가하면서 무려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요. 또 상하이 공장 기준 전체 인도량을 살펴봤더니 7만 1,599대로 5월보다 약 16%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4.97% 상승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분기 하락, 어제 발표된 테슬라 2분기 성적표에 붙은 냉혹한 꼬리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날,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4% 넘게 뛰었습니다. 이 기묘하고 역설적인 상황에 담긴 월가의 복잡한 속내는 뭘까요? 월가에서 보는 시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7월 4일에 불꽃놀이가 테슬라에게 일찍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그래서 $500와 함께 시장 수익률 상회의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아이브스는 특히 중국 시장의 부활을 그 근거로 함께 뽑았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몇 분기 동안 중국에서 상당한 악세를 보이면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반등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모델 Y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면서 테슬라 성장 스토리의 심장과 폐인 중국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물론 이런 우호적인 환경은 일론 머스크 CEO가 운전석에 남아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CEO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머스크의 리더십을 상당히 여전히 성장 동력으로 보면서 정치 리스크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여줬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안도감의 배경에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미 자동차 판매를 넘어 자율주행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 글로벌 투자회사 윌리엄 블레어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된 로보택시 서비스를 그 신호탄이다라고 뽑았습니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점점 더 로보택시 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신규 시장을 더 앞으로 열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량 전망치는 낮추면서도 투자 의견은 수익률 상회를 유지한 겁니다.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 벤치마크 에쿼티 리서치 역시 로보택시 데뷔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12개월 목표 주가 현재보다 50%나 더 높여 잡아서 $475 제시하면서 그 기대감을 드러내줬습니다. 투자은행 오펜하이머는 테슬라에 대해 아웃퍼폼 유지를 했고요. 퍼폼 등급을 유지해줬습니다.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데요. 특히 주력 모델인 모델 Y와 그리고 모델 3의 판매량이 예상을 뛰어넘는 점에 주목을 해줬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개선된 신형 모델 Y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판매를 이끌었다면서 이 두 모델의 판매 호조가 모델 S, X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부진을 상쇄하며 전체 마진을 지지해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한편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테슬라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비관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의 도이치방크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심각한 유럽에서의 판매 부진, 여기에 기대를 모았던 저가형 모델 Q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신차 효과는 아무래도 4분기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캔터피치 제럴드는 인사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북미와 유럽의 판매 및 생산을 총괄하던 핵심 인원이 회사를 떠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었는데요. 이 임원은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이제는 테슬라의
고통스러운 지점이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물의 퇴사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줬습니다. 한편 외신의 분석도 볼까요? CNBC는 안도감 뒤에는 테슬라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입니다. 더 새롭고 저렴한 모델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점. 둘째,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신형 모델 Y를 기다리는데 대기 수요를 꼽았는데요. 막상 3월부터 신차가 본격 출고됐지만 기대했던 극적인 판매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CEO 리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브랜드 평판에 타격을 주며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월간의 눈앞의 차량 판매 실적에는 극도로 비관적이었지만 테슬라가 제시하는 완전 자율주행 FSD와 로보택시의 미래 가치에는 기대감을 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의 시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안도의 한숨도 잠시, 테슬라는 다시 한번 중요한 시험대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테슬라의 실적까지 쭉 저희와 함께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 정리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